지금 여러분 이제 네 번째 얘기나 뭐 지금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이제 보수가 저도 답답한데요. 요즘 저도 교수님처럼 이거 큰일 났다 하는 생각만 들고 주변에 아주 괜찮고 이런 분들이 뭐 저 이민 신청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완전히 뒷골을 때린 적도 있고요. 너무 좋은 분들이 이 나라를 지켜야 될 분들이 이 보수가 다시 재집권을 해서 우리 아이들도 이거 보호해야 되고 그들의 꿈을 아까 말씀한 그 조교 학생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희망을 찾고 주인공이 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전 그러려면 꼭 보수가 필승해야 된다. 재집권해야 된다 하는데 참 어두워요. 전망이. 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수님. 사실은 오늘 지금까지 제가 거의 1시간 가까이 말씀드린 것이 그게 바로 보수의 재집권 전략이 되어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좌표 가치 재정립을 해놨으면 그걸 통해서 보수가 환골탈태를 해야 되고요. 그거를 보수 정치인들이 참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합숙을 해가면서라도 서로가 토론하고 천착을 해서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고 그 방향으로 이제 생각을 고치면 그러면 행태가 바뀌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욕심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내가 아니더라도 내 지역구 누구라도 더 좋은 사람, 더 나은 사람. 우리 예를 들어서 보수 정당의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면 나는 언제든 내가 버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왜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내가 공천을 받으려고 온갖 지금 분야를 지금 획책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누가 공천이 되더라도 적어도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후보만 공천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나는 얼마든지 버리겠습니다라고 하는 희생정신이 있어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진짜. 보수의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동체를 위한 희생정신입니다. 그게 여태까지 보수주의를 지켜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마치 보수의 가치가 이런 것이고 도덕정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무슨 공자님 문자 같은 얘기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걸 통해서 보수가 재탄생할 수 있고 그래야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수 재집권의 필승 전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과거에 보수주의가 잘못했던 것은 보수의 원칙과 보수의 가치와 보수의 좌표로부터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회복을 하고 그냥 말로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 생각을 바꾸고 그것이 행태로 나타나고 그래야 국민들로부터 아하 이게 보수가 달라졌구나. 그래서 보수를 지지해야 우리의 미래 세대를 걱정하는 거.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 현 세대가 우리가 요만큼이라도 희생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는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당신들을 희생해서 대한민국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맞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고 우리 미래 세대들을 지금 그냥 막 다 희생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퍼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퍼주면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 세금 내야 할 미래 세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지금 30, 40대 우리 젊은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감성적이에요.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만큼 정말 이 감성을 잘 자극하고 정말 스스로도 순수한 사람이에요. 이런 여태까지 역대 대통령 혹은 역대 정치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감성에만 충실했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것은 전혀 생각이 없어요. 미래를 말아먹고 있죠. 현재만 말아먹는 그래서 게 아니라. 30, 40대 유권자들이 저는 제대로 판단을 하셔야 된다. 감성에 감동을 받고 그 감동만 가지고 조금 이 판단을 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야말로 저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우리가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감성뿐만 아니라 이성도 균형적으로 작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유권자들이 아까 국민에 대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국민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사물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특히 정치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감정만이 아니라 이성적 판단이 균형을 잡아야 된다. 저는 이성만 가지고 판단하시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감정 중요하죠.
그런데 이걸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근데 그런 균형이 없이 지금은 완전히 감정적 측면을 가지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은 1, 2년, 2, 3년은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현실에 우리가 현실을 떠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정치든 경제든 이거 현실을 떠날 수가 없는데 지금은 현실을 떠나가지고 공중에 만큼 발이 떠 있는 거예요. 이게 점프를 하게 되면 뭐 0점 몇 초 고거는 좀 뚫을 수 있어요. 네. 혹은 철봉을 매달리면 우리가 철봉에 매달리면 어느 정도 1분, 2분 정도는 매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때가 되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현실이 우리 그렇다. 그와 같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유권자들께서 올바른 판단을 하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홍성걸 교수님하고 한번 이제 토론에서도 뵌 적이 있었는데, 저는 지금 이제 탄핵,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사람들, 이거는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 사람들 다 내보내야 된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친박도 저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이참에 20대 국회의원들은 다 불출마 선언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저는 그게 감동을 줄 수 있고, 그러면은 누구를 세워도 보수 정권에서 신인을 세우더라도 저는 당선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과 그다음에 대한애국당의 조원진 의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다 가란 말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분들은 그래서 이번에 무슨 박찬호 선수 이게 코미디로 갔습니다만 제대로 된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저는 내보내도 이 책임지는 모습만 쫙 국민들에게 보여주면은 저는 보수가 정말 200석도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죽지 않는 거죠, 보수가. 그러니까. 아니면 안 된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전혁 의원님 말씀처럼 20대 전부 불출마 선언해라. 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그분들이 그 참 정말 옳으신 말씀이다. 우리 불출마하겠습니다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답답해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저도 네. 많은 분들한테 그랬어요. 아니 다 저긴 고사하고 다선 의원들만이라도 우선 불출마 선언을 합시다. 네. 그래서 물론 다선 의원이라고 모조리 다 불출마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저기에도 우리가 일단 불출마 선언해놓고 네. 나중에 공천을 할 때에 참 다음 공천은 지금 현재에 있는 이 정당에 관여하고 있는 분들은 모두 빼고 네. 보수 인사들로 존경받는 인사들로 정치에 전혀 상관이 없는 인사들로 저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구성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죠. 국민 한국당이, 눈높이에서. 완전히 네. 독립적으로 구성을 하고 전적으로 그분들한테 맡겨서 저는 공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네.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우리 어떤 기업이나 이런 데에도 위기가 오면 임원들 전부 일괄 사표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네. 것처럼 우리 이 자유한국당의 그야말로 3선 이상 모든 분들은 전부 다 이 일괄 사표 제출을 해놓고 네. 공천 신청은 공천은 별개로 하자. 네.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도 국민들로부터 신망이 있고 지역구든 뭐든 간에 그래서 이분들을 내면 보수의 가치나 도덕성과 네. 이런 데 공감을 하고 그런 쪽에 행동을 해왔던 분들은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것 아니겠어요. 보수의 네. 유권자들로부터. 그러면 보수나 중도 유권자들이 저 정도 사람이라면 보수적 네. 정치인이었지만 보수 정당 한국당 정당에서 국회의원을 했지만 저 정도 분이라면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분들이 그러니까 네. 공천위원들이 공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는 시스템을 바꿔놓는 게 좋겠다. 지금 가지고 서로가 그냥 전부 수싸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잔머리 굴려가면서 저는 이것을 하루아침에 다 깨버리고 새로운 공천, 전혀 새로운 공천을 하려면 완전히 새로운 정말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분들이 공천위원을 맡아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옳은 말씀입니다. 지금 보면은요, 젊은 친구들이 이제 이런 얘기도 해요. 20대 남자들이 문재인 정권에 다 뒤를 돌렸지만은 또 찍을 때는 자유한국당은 죽어도 못 찍는다고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찍을 그렇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아주 냉정하게 보시는 네. 분도 있어요. 그리고 여성표라는 거는 지금 확고부동하게 그쪽에 이제 가 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보수가 이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홍성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처럼 아주 그 격한 감동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정말 모두가 희생하는 모습. 일단 20대 국회의원들 우리는 다 불출마한다. 이러면은 국민들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없이는 저는 힘들다. 교수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100% 동감입니다. 하여간 그렇게 제시는 하는데. 그거를 실천하고 하는 것은 또 여전히 정치인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아직까지는 많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참 이 보수 정치 세력의 부활이 이게 가능할 것인가에 굉장히 회의적일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보수 정치가 죽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대한민국의 70년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결국 가장 크고 어려운 일들은 전부 다 보수 세력이 해냈습니다. 그럼요. 보수 정치 세력이 해냈고요. 또 희생한 것도 보수 정치 세력이고 보수적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국민들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정말 보수 정치 세력에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실 수 있도록 보수 정치 세력이 스스로가 자기 희생하고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보수는 유능하고 또 보수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보수는 산업화의 주역이고 산업화 덕분에 민주화도 가능했던 거죠. 자, 오늘 국민대학교 정책행정학과의 홍성걸 교수님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지금 오히려 지금부터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교수님 이제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제발 이렇게 해라 한 말씀 하시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아마 어려우실 겁니다. 소득주도 성장 비롯해가지고 지금 특히 경제가 더 어렵습니다. 물론 이 경제가 어려운 것이 문재인 정부만의 책임은 결코 아닙니다. 세계 경제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세계 경제가 좋은 때에도 지금 경제 정책을 잘못해서 2년 넘게 지금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고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쪽에서는 그런 얘기들도 해요. 잘 되는 기업도 있고 잘 되는 가게도 많지 않느냐, 자영업자도. 물론 그렇습니다. 아니, 공부하는데 1등도 있고 꼴등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잘 되는 것이 굉장히 적고 대부분이 잘 안 된다면 그렇다면 그건 정부의 책임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금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야당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인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힘이 없는가 봐요. 지지도도 떨어지고 하니까 지지율도 떨어지니까 힘이 없는가 봐요. 정부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힘을 보태셔야 된다.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이 족보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족보는 아마 가짜 족보인 것 같습니다. 전혀 이 소득주도 모든 경제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국내외 막론하고 소득주도 성장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아니 생산성이 따르지 않는데 월급만 많이 주면 그 기업이 망하지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그래서 그냥 돈만 준다고 해서 소득만 높인다고 해서 이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은 다 아는 거니까 이제는 2년을 속으셨으면 이제는 올바른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년을 속으셨으면 이제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이제 행동을 하셔야 된다. 진짜 오늘 홍성걸 교수님께서 참 힘드신데 이렇게 나오셔갖고 아주 이 논쟁의 중점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홍 교수님의 말씀 우리가 새기면서 반드시 보수 재집권 이쪽으로 우리가 필승의 이 행동 지침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이렇게 교수님께서 늘 이 나라 또 미래 세대에 대한 걱정, 그다음에 보수의 정말 품격과 책임을 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늘 홍성걸 교수님 요즘은 글은 가끔 나오니까 글 찾아서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홍 교수님 그 책은 꼭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필요합니다. 자유한국당도 다시 홍 교수님이 했던 그 말씀 프로젝트 이거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뭘 읽는 사람이 없어요. 자유한국당에서는. 그게 문제입니다.